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발도 시리고, 이제 목 아래까지 시리고, 소화도 불편하시고,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네네. 그리고 위에 옷을 입으면 예, 그 손목을 이렇게 좀 걷잖아요. 예, 예. 그러면 손목 옷 밖으로 나온 손목 위에 거기도 시려워갖고 옷을 손목 내리는. 위도 또 시리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옷을 좀 위에다 손목을 좀 옷을 올리면은 그때 이제 시려운 거예요. 아이고,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목 아래쪽이 시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네. 목 아래쪽이 시리다는 게 이 배 쪽, 가슴 쪽 배 쪽이 시린 거예요? 아니면 이 뒤로 다 시린 거예요? 전부 다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려워가지고 그 찬기가 나온 것 같아요. 몸에서. 아, 몸에서 좀 찬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으세요? 네네. 그리고 저녁에는 발이 시려서 예. 양말을 신고 자야 돼요. 그리고 양말을 막 신고 자야 될 정도로 발이 많이 시려우시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서 막 왔다 갔다 막 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좀 잠이 오고. 아유, 이게 지금 그 예. 단순히 몸이 찬 것 이외에 또 소화까지도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네. 찬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조금 들으셨겠지만 네네. 몸이 차가워지는 데는 크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가 쉽게 얘기하면 따뜻한 기운이 너무 적어서 내가 네네. 몸이 따뜻한 기운이 적어 양기가 줄어들어서 이제 시원한 찬 기운밖에 안 남았을 때 몸이 점점 네. 차가워집니다. 이게 이제 네. 노화랑 좀 연관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소화가 안 될 때. 우리가 소화가 갑자기 안 돼서 급체하거나 이러면 손발이 막 차가워지면서 막 통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순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손 끝이나 발끝까지 기혈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더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네. 예, 지금 봤을 때 네네. 발도 차갑고 소화도 문제고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치료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네네. 지금 보니까 치료를 또 꾸준히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예, 치료를 받으시면서 혹시 뭐 증상의 호전이나 이런 건 좀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증상이 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해지고 있나요?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상도 좀 더 심해지고 그전에는 있으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추웠거든요. 그냥 예, 이 예. 무릎 밑으로만 실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온 몸 자체가 추위를 너무 타면서 너무 예. 추운 거예요. 지금 추위를 너무 많이 이렇게- 타고 예, 예. 예, 가슴이나 이렇게 배를 만지면 너무 타다는 그런 느낌이요. 차갑다는 느낌. 이게 이제 그리고- 지금 증상을 제가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우선은 발이 굉장히 찬 상황을 콩팥이 약해졌다고 한방에서는 봅니다. 예.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아래쪽부터 발부터 보통 차가워지세요. 그래서 보통 어르신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발이 네. 너무 차고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되고 뭐 여름에도 양말 안 신으면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네. 발이 이제 발부터 차가움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네. 거는 이제 노화로 인한 나이를 사실 들어감에 따라서 양기가 네. 조금씩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네. 약해지는 것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예. 네. 그리고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소화를 사실은 치료를 좀 같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소화기가 그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 기혈 순환을 가운데서 막혀버리면 사실은 순환이 꽉 막히는 거예요. 손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화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제 치료는 당연히 병행을 하셔야겠지만 네, 네, 집에서 제가 이제 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음식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들로 드세요. 뭐냐면 예.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육류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네. 거는 사실은 소화에 조금 부담이 되고 아마 드시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첫 번째는 드셔야 돼요. 음식부터 네.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새 혹시 운동 같은 걸 좀 병행하고 있으신가요? 예, 운동은 제가 좋아해서 운동은 많이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랑 사실은 순환 운동, 이완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를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손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을 사실은 퍼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사실 또 차가워져요.
네. 최근에 뭐 신경 많이 쓸 일이 있다거나 뭐 심적으로 많이 좀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를 해보시면 지금 네네.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고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따뜻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모병실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제 증상은 실증이라고 하고 허증이라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허증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고 실증은 정말 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가 나면 몸이 힘이 들어 강해지죠. 조부등 같은 경우에는 실증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허증은 몸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럴 때 사실은 조부등을 쓰게 되면 오히려 내가 역효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내가 몸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내 몸이 어느 증상에 해당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실은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신과 질환에도 조부등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애들 같은 경우에 요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틱장애. 막 이제 학교를 처음 입학하게 되는데 막 걱정이 돼서 불안해지고 틱장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구등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론적으로 응용을 해서 조구등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우리 아이한테도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발끝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이 끝까지 잘 오지 못해서 이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통 병원에서 명확하게 진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당뇨로 인해서 좀 생겼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당은 없으시죠, 그쵸? 아니요, 있어요. 당뇨 있어요? 몇 개월 그렇군요. 됐어요, 그것도. 한 2달 됐나? 그것도 2달 전에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진단 받으시지 않았고요. 예, 그 약은 드시고 계시죠, 그쵸? 예, 예. 양쪽 발이 둘 다 그런가요? 아니면 한쪽만 예, 그런가요? 양쪽 다 그래요, 양쪽이. 양쪽 다 그렇고요. 또 일단 어떨 때는 네. 저기 피부가 아플 때도 있어요, 살짝. 피부가 아플 때도 있고요. 예, 이렇게 뭐가 이제 만지면은 네. 딱 때리면 조금 아픈다든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죠. 예.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아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잘 가지 못할 때 도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에서 막히거나 안 그럼 내려가는 근육들이 그 도로를 잡아서 끝까지 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한의사 원장님이 다리를 딱 잡아서 위로 쭉 올리는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그게 90도까지 쓱 부드럽게 올라갈 때까지 치료하시면 그 경우에는 잘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밤에 쥐가 잘 나거나 잘 저리거나 하는 경우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것처럼 이 발끝에 있는 데서 말초에서 이렇게 눌리거나 막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잘 시켜주고 잘 주물러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게 사실은 당뇨 때문에 생기는 경우인데요. 혹시 이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혹시 이게 당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혈액을 옮겨주는 트럭에 해당하는 그 피가 결국 탁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쉽사리 잘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근데 결국은 지금 아버님이 내가 짧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지 길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병원에 가서 적절한 진단 조금 받아보셨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답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조금 더 복합적이고 좀 어떻게 내 몸에 더 맞는 개별적인 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러는데 그 종합병원이 돼가지고요. 예, 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발저림, 손저림, 그리고 뭐 종아리 그 하지정맥류라 그래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막 온몸이 종합병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특히 요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도질환이라고 기도 확장제 안 먹으면 숨 차서 몇 걸음 걸어가지도 못하고 잠도 겁나서 못 자요. 그리고 수면제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고요. 예, 아주 몸 상태가 지금 골고루 안 좋으신 상황입니다. 네네. 예, 아버님. 우선 급한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까 말씀한 마왕하고 갈근인가 하고 꿀인가 하고 지난번 방송 때 예, 예, 연결이 안 예, 돼가지고 오늘은 예, 다행히 예, 예. 고맙게 됐습니다만은 예, 예, 예. 그 전에 원장님이 갈근 기도 확장제 그거 좀 말씀해 주면 고맙겠어요. 예, 예, 우선 예, 급하게. 예. 그 마황과 갈근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허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네네. 폐 기운이 많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아버님. 네네. 예, 폐는 우리 몸의 기운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폐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장기들이 전부 다 약해집니다, 아버님. 네네. 예, 근데 마황과 갈근은 폐 기능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에요, 아버님. 그 마왕은 어떤 데 쓰는 것이 실례지만 예, 마황은 그 발산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소 배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땀이 안 날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땀은 안 나요. 예, 물론 아버님은 현재 지금 땀도 잘 안 나실 겁니다. 발산 기능도 약하니까요. 폐 기능이 너무 약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막 혀에서 지금 계속 그러는데요. 예, 예, 예. 막 혓바닥이 따갑고 뭐라 그래요. 막 예, 예, 알겠습니다, 끝을 아버님. 막 저려 예, 예. 따가워요. 지금 고추. 중요한 거는 폐 기능을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황은 폐 기능을 살려주는 약의 대표약은 아닙니다, 아버님. 감기가 들었을 때 특히 잘 쓰게 되고요. 근데 아버님 지금 현재 감기 상태는 아니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감기가 들었을 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인삼하고 황기를 좀 쓰시고 갈근과 꿀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부작용도 없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인삼 먹고 황기요. 예. 그리고 갈근은 칡뿌리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왕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말고요. 예, 마왕은 빼시고요. 마왕 먹으면 큰일 나요. 마왕을 장기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폐 기능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요? 예, 예. 감기 걸렸을 때만 쓰시고요. 인삼, 황기, 갈근, 꿀 요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이 조구등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한방의 장기, 약재가 그 효능을 발휘하는 장기로 보면은 간과 심포경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경락으로 약재의 기운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간 같은 경우에 이 약재의 성질 자체가 약간 찹니다.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면 경련, 마비, 전간증 이런 곳에 이제 이 약이 효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심포경에 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심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이제 포함한 그 주위를 나타내는 경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이런 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즉 고혈압 증상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고혈압일 때 우리는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혈압 양방병원의 고혈압 약은 한 번 복용을 하면 복용을 끊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을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 환자분은 고혈압이십니다. 혈압약을 좀 드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혈압약을 드시지 마시고 이 조구등을 통한 치료를 하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혈압 상승 초기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열이 항상 나나요? 아니면 뭐 아침이 심하다든가 저녁이 심하다든가 특별히 심한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내가 방에 안 가면요. hun기가 있으면 계속 나요. 밤이고 낮이고요. 아, 시간은 상관없이 흉기가 있으면 계속 그러시고요. 예. 열이 확 올랐다가 식으면서 좀 한기가 들기도 하세요? 아니면 계속 열만 나세요? 덩어리 되면은 따뜻한 데 되면 바로 열이 나요 하고 앙뜰 못해요 방에서. 차가운 데 가서 안 가야 되고요. 속에서 이렇게 열이 오르거나 다른 곳에서 열이 나는 느낌은 없으시고 등만 그러신 건가요? 예, 엉덩이까지 등만요. 그 열기가 날 때 땀도 같이 나세요? 아니면 땀은 안 나고 열만 나세요? 덩어리도 땀이 나요. 땀이 나세요? 예. 땀이 나면 등만 나세요? 아니면 가슴이나 얼굴이나 몸의 다른 부위에서도 땀이 나시나요? 등만 나요. 등만 나세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증상이 시작될 즈음에 예. 특별히 뭐 신경 쓰거나 많이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예. 스트레스를 갑자기 팍 많이 받았어요. 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증상을 좀 들어보면요. 예. 이것이 이제 기온이 좀 울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막히거나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열기가 몸에서 자유롭게 손끝 발끝까지 이렇게 퍼지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등에만 거기 딱 갇혀 있어서 거기서만 열이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땀도 거기서만 나고 다른 부위에선 나지 않고 거기서만 땀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이랑 이런 게 갇혀 있고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증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큰 스트레스가 있으셨으면 이 스트레스 화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기운이 울체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거기가 갇혀서 그 부위에 항상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일단 좀 편안히 하는 활동들을 하시고 그 당시에 받았던 스트레스 받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아직까지 좀 응어리가 남아 계시다면 마음을 좀 푸는 게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걸로는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울체된 기운을 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귤껍질, 진피차라고 하는데요. 진피차 같은 것이 기운이 울체됐을 때 이것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차 종류로는 진피차 같은 것을 같이 드셔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흔히 그 체했을 때 여기 손끝을 많이 따잖아요. 예. 이 엄지손가락 끝에 예. 보면 소상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엄지손가락 안쪽에 있는 이 끝에 부분을 예. 이 아래에서 이 위쪽 방향으로 예. 이런 식으로 지압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 엄지손가락 끝에 있는 소상혈을 이쪽 방향으로 지압을 많이 해주시고요. 산책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그 응어리진 마음을 좀 풀어주시는 게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요. 이제 화병 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면 좀 더 빠른 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사절매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위로 기운이 많이 치받아 오르는 상황에서 이 약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기운이 많이 치받아 오르는 상황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위로는 좀 열이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한방 경언 중에 두환조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배랑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인데요. 건강이 안 좋아질수록 머리랑 위쪽은 뜨거워지고 배랑 발 아래쪽은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 아래랑 배를 따뜻하게 하는 조격을 하시거나 배를 따뜻하게 하는 핫팩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위로 기운이 많이 치받아 오르는데요. 이럴 때는 발바닥에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시면서 발바닥에 그 땅에 발이 닿는 느낌을 집중하시면서 발바닥에 그 감각을 느껴보시면서 천천히 산책을 하는 걷기 명상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위로 많이 뜬 기운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걷기 명상과 조교 그리고 반신욕 등을 통해서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